자, 2033년이면 우리나라 수능이 완전히 바뀝니다. 서술형, 논술형으로요.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바로 그 해법이다 하면서 나타난 초등수학 교재가 하나 있어요. 이름이 사고력 박사인데요. 과연 이 책 한 권이 미래교육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문제집 한 권 푼다고 정말 창의력이 생길까? 이거 혹시 교육 변화에 불안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냥 잘 만든 마케팅 상품 아닐까 하는 의심이요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이 사고력 박사입니다. 이 안내 자료들을 단서 삼아서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보죠. 우선 이게 왜 중요한지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. 지금 이 교재를 풀고 있는 초등학생들이요. 2033년에 완전히 새로운 수능을 치를 첫 번째 세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이 교재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? 이 안내자료에서 정말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. 바로 진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 교재가 보기에 왼쪽처럼 그냥 공식 외워서 기계적으로 문제만 푸는 건 가짜 공부라는 겁니다. 대신 오른쪽처럼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는 과정, 이걸 진짜 수학 공부라고 부르는 거죠. 그러니까 목표가 정답을 찾는 기술이 아니에요. 정답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경험,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진짜라는 주장, 그 근거는 뭘까요? 교재는 저자인 한기환 박사를 내세웁니다. 수학교육학 박사, 그리고 미래의 선생님들을 가르쳐본 경험, 이 두 가지가 이 교재의 철학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셈이죠. 아무리 철학이 그럴듯해도 이걸 교재에 어떻게 녹여냈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?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교재가 뭘 하려는 건지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. 지식 하나하나를 따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줘서 머릿속에 큰 그림, 그러니까 개념의 지도를 그리게 하겠다는 거죠. 그 방법은 목차부터가 좀 특이해요. 보통 학교에선 덧셈 배우고 한참 있다가 뺄셈을 배우잖아요. 이러면 아이들은 둘을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. 근데 이 교재는 아예 둘을 한데 묶어버립니다. 덧셈과 뺄셈이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단원을 시작할 때 딱딱한 공식부터 들이밀지 않아요. 애들아, 피자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던지는 거죠. 그럼 아이들이 그러게? 하면서 스스로 수학이 왜 필요한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. 이야기로 궁금증이 생겼잖아요. 그럼 바로 구체적인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약수라는 개념을 가르칠 때요. 공식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자, 보세요. 먼저 1단계. 아이한테 1제곱센티미터짜리 타일 15개를 딱 줍니다. 그리고 2단계.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 한번 다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. 그럼 아이는 3단계처럼 막 신나서 타일을 이리저리 붙여보겠죠. 1 곱하기 15도 만들고 3 곱하기 5도 만들고. 그러다가 문득 깨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. 4단계.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바로 15의 약수구나 하고 말이죠.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해보면서 머리로 발견하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새로우면 평가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죠?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하는 힘을 대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2033년 수능의 핵심이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. 이 교재는 여기에 창의서술 논술형 평가라는 답을 내놓습니다. 어때요? 이름부터가 2033년 수능, 우리가 바로 정답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지 않나요? 이 평가는요, 정답이 맞았냐 틀렸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을 찾았니? 이걸 글로 써보라고 요구하는 거죠. 그냥 답에 15라고 띡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타일 15개로 3 곱하기 5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넓이가 15라고 쓸 수 있는 능력, 즉 생각의 과정을 표현하는 능력 자체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. 이 안내 자료를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공부 비법을 하나 알려주거든요. 바로 자기가 푼 과정을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메타인지,
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아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남한테 설명하려면 내 머릿속에 뒤죽박죽 있던 지식들을 완벽하게 재구성해야 하거든요. 어설프게 알면 절대 설명 못하죠. 결국 수학 공부라는 게 그냥 답 찾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까지 설득하는 완벽한 소통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교재는 교육의 혁신일까요? 아니면 그냥 잘 만든 상품일까요? 보면 이 교재의 설명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.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학원에서도 쓸 수 있게 해서 양쪽 시장을 다 노리고요. 초등 전 과정을 다 합쳐서 36권짜리 시리즈로 만들었죠.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똑똑한 포지셔닝입니다. 제 생각에 이 교재는 둘 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2033년 수능 성공입니다. 굉장히 현실적이죠.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진짜 공부를 제시해요.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. 어차피 새로운 시험이 원하는 게 생각하는 힘 그 자체니까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짜 공부를 하면 입시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다. 이거죠. 오늘 우리는 수학 교재 하나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화를 한번 엿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죠. 결국 이 모든 건 수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생각의 근육, 즉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키운 생각의 힘이 과연 수학 문제 풀 때만 필요할까요?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 우리 사회가 이 교재가 말하는 것처럼 정답 그 자체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온다면요?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세대는 과연 우리랑 어떻게 다를까요?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을까요?